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빌리티 강의를 맡게 된 한국사를 전공한 신재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왕의 모빌리티, 그 중에서도 능행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능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행은 국왕의 전례 행사인 선대조상의 왕릉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릉을 참배하고 기림으로써 선대 국왕을 기리는 전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왕이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 있는 행사란 점에서 능행은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화장법이 아닌 매장법으로 시신을 봉침을 만든 후에 묻었기 때문에 왕릉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 왕릉을 참배하는 것이 바로 능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국왕들은 상대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능침을 방문해서 참배하는 능행은 상당히 중요한 국왕의 행차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개국 초부터 유교를 국교로 제정하였고, 신진사대부들이 이 유교를 신봉하였기 때문에 성리학적 예제인 상장례에 굉장히 상장례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 매장법인 화장을 금지하고 매장법을 도입하여 도성의 100리 이내에 왕릉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릉을 찾아가서 뵙는 능행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행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고, 이 능행의 실제 사례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행의 의미는 명분상 도성 100리 이내의 왕릉을 조성했기 때문에 국왕이 정기적으로 참배한다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능행의 성격은 실제로는 국왕이 왕릉을 참배한 후에 연회라든지 사냥이라든지 강무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국왕과 신하가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일종의 유락행위와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그 조선 정기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선 왕릉은 도성 100리 이내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조선 초기에 조성된 왕릉은 한강을 주변으로 조성이 되게 되는데, 구리의 권원릉이라든지 서울의 선릉과 정릉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의 헌릉과 영릉 등이 지금의 강남 일대에 조성이 되면서 국왕들이 한강을 건너게 되고, 그 한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명승지를 유람하고 사냥과 낚시 등을 하는 그런 행사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유락적 행사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조선 초기 국왕의 능행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능행은 태종 건원릉의 행차였고, 태종이 첫 번째 임금인 태조의 건원릉에 행차한 일입니다. 이 능행의 행사를 살펴보면 참배, 그리고 사냥 및 강무, 그리고 연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능행부터 이렇게 유락적인 성격이 혼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례를 명분으로 한 국왕의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행차가 능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세종과 세조의 능행에서도 동일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종은 헌릉, 그러니까 선왕인 태종의 릉을 능행할 때 지금의 강남구 일대에 자리한 헌릉을 찾으면서 살고지, 지금의 뚝섬입니다. 뚝섬 일대에서 매사냥을 먼저 하고 한강을 건너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건너는 중간에 저자도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명승지가 있었는데요. 이 저자도에서 낚시를 하면서 시름을 달랬다고 합니다. 또 신하들과 함께 한강을 유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행 후에는 명승지를 유람하는 게 어느 정도 성리학을 중시한 세종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세조는 세종의 능이 지금은 여주에 있지만 본래는 헌능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일대에 있었는데 역시 한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세조도 영릉을 능행하고 참배한 후에는 아차산에 들러 매사냥을 하고 여기서 강무, 그러니까 사냥이라든지 무예 시범을 봤다고 합니다. 세조의 무예를 좋아하는 그런 취미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세종이 저자도에서 낚시를 한 것과 상반되게 세조는 사냥을 한다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무예를 보는 각자의 취향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능행이 국왕 개인의 유락적인 성격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능행 후에는 세조는 사냥 및 군대 사열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선 초기의 명승지로 저자도, 삼전도 등이 있었는데요. 현재 저자도는 남아있지 않고 삼전도는 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앞에 삼전도 비만 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이 한강 일대가 굉장히 유명한 명승지가 많았고 그 유명한 정자들이 수두룩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정자가 바로 압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국왕의 능행의 성격이 변화를 보이는 것은 바로 중종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일으킨 후에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된 왕으로 왕권이 약한 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종은 아버지인 성종의 능인 선릉을 자주 찾아뵈려고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반대를 받아서 잘 방문하지 못하다가 본격적으로 선릉을 방문하게 되고 이후에 살인파를 등용함으로써 반정공신들을 견제하는 중에 왕권을 어느 정도 갖게 되자 이제 능행을 계속적으로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와 중기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능행을 단행한 왕이 바로 중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종은 재위 말년에는 1년에 한 번꼴로 계속 선릉을 찾으면서 자신의 왕위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 백성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온행과 마찬가지로 능행에서도 대민 접촉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중종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또 이로 인해서 나중에 선릉 옆에 중종릉인 정릉이 자리 잡게 되는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선릉역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선릉 옆에는 정릉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종 때에는 조광조와 같은 살인파들을 등용하면서 훈구파를 견제하게 되었는데 이 살인파들이 성리학적인 왕도 정치를 표방했기 때문에 중종은 사실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기묘사화를 통해서 숙청한 후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 이제 중종 역시 세종과 세조처럼 능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유락적인 성격의 능행을 단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황해도 재릉에 신의왕후의 왕릉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이때 너무 먼 거리였기 때문에 신하들이 크게 반대하고 특히 중종이 재릉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박연폭포를 유람하기 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연폭포 유람에 대해서 이제 성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단단하게 무장한 신하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의 능행은 안 된다. 또 능행에 박연폭포를 유람하게 되면 도로를 넓혀야 되고 폭포를 가기 위한 그 길을 백성들이 전부 다 부역을 통해서 넓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박연폭포 유람은 안 된다라고 만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에도 중종은 박연폭포를 찾아서 능행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유락행위들이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종이 많은 능행을 단행했던 것만큼
많은 능행에 많은 비용이 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락행위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중종의 선릉 능행을 위해서는 한강을 건너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를 타고 건너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한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이 한강을 건널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배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징발해서 배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는 그 능행로를 어느 정도 개발한 것이 바로 중종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봉부는 바로 성종의 선릉입니다. 이 선릉은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왕릉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바로 압구정을 그린 김석신의 그림인데요. 이 압구정과 같은 이제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이제 왕릉을 방문하고 그 노정의 배다리를 연결해서 능행을 했던 것이 바로 중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종은 능행이 어려운 한강을 계속 건너면서 능행로를 이제 개척하고 보수하고 또 능행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서 이후에도 국왕들이 능행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능행의 전례적인 목적 하나만 이제 가지고 가면서 유락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줄이고 또 대민 접촉의 기회를 늘려나갔다는 점이 중종 때의 능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릉 능행로는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다리를 건너서 선릉으로 향하게 되는데, 먼저 동대문을 지나 왕십리, 그리고 지금의 뚝섬, 그리고 화양정, 광진나루를 거쳐서 삼전도에 잠깐 들렀다가 삼전도에서 다시 한강을 건너서 선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한강에 다리가 없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보통 세종과 세조는 뭐 사냥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연회를 베푼다든지 했는데, 중종은 제천정, 살고지, 동교, 보제원을 거치는데 동교와 보제원에서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들의 전세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은정과 혜택을 베풀면서 온행에서 보였던 국왕들의 대민 접촉의 모습을 중종이 이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20년부터 1544년까지 선릉과 영릉 능행을 지속적으로 단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직접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이때 한강을 건너게 될 때 한강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 정선의 압구정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 우측에 저자도와 살고지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자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왕릉을 능행하는 것은 왕권 강화의 측면하고도 또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숙종 때부터 숙종, 영조, 정조에 이르는 왕들은 왕권 강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왕들입니다. 이러한 왕권의 정통성을 다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행과 능행을 많이 하는 영조의 모습을 본받는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조의 혈융원 행차 그리고 화성건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숙종 때부터 순조 때까지 능행이 얼마나 많이 단행이 되었는지를 수치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숙종은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꼴로 이제 자신의 선왕인 현종 능행을 했고, 현종의 숭릉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종은 4년밖에 재위하지 않았지만 숙종의 명릉을 3회나 찾았고, 영조는 52년의 재위 동안
1년에 1회가 넘는 횟수로 77회나 능행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능행을 단행한 왕이 영조라고 할 수 있지만 정조는 24년의 재위기간 동안 65번의 능행을 단행하는 횟수 연도별로 따지면 가장 많은 능행을 단행한 왕이 바로 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순조 역시 34년 동안 44회나 능행을 단행하면서 많은 능행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왕릉들이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권이 약해지고 신권이 강화되는 그런 현상과도 어느 정도 맞물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왕권 강화에 관심을 가진 정조가 혈융원을 다시 이전하고 그 혈융원을 자주 찾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는 실제로 즉위하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천명했습니다. 실제로 정조는 사도세자를 친부로 모시고 있었지만 법적인 아버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이 되어 영모죄로 죄인이 되어서 죽어간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강조한 이유는 자신이 사도세자를 반드시 신원을 복구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또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이 정통성이 있음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조가 소령원을 조성하고 정조가 혈융원을 조성한 것은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 모두 독살설이라든지 무신난이라 영모에 시달려서 이제 자신의 왕권이 매우 취약한 것을 이제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신원을 복구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 행보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조는 육상궁을 252번이나 방문했다고 하고 육상궁은 사당입니다. 소령원은 능침이고 그리고 정조는 사당인 경모궁을 먼저 지은 다음에 거의 350번이 넘도록 24년 동안 350번이 넘게 경모궁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혈융원은 수원이라고 하는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3번이나 원행을 하면서 화성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혈융원 원행은 대민접촉 그리고 화성건설이라고 하는 보장처 마련이라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그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 왕권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의 혈융원 행차는 이렇게 1789년에 먼저 이뤄지고 이듬해 2차 때는 원행로를 정비함으로써 1795년에 있는 해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의 회가변을 혈융원에서 치르고자 하는 큰 그림 하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 6차 때에는 도로를 정비하고 다리를 신설하고 배다리를 만들고 하는 이 원행로를 정비하는 한편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나갑니다. 특히 상언과 격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정조가 수원 백성들을 특별히 아낀다는 점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 시험과 양로연, 군사훈련 등을 통해서 수원 백성들에 대해서 정조가 굉장히 우대하고 있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직접 보이고 또 수원 화성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밑받침을 이때 바로 실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릉 참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명분이 능행에서는 왕권 강화책으로 점점 고도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 때부터 세조 때까지는 국왕의 휴식 그리고 국왕의 유락으로 이제 함께 이루어지던 능행이 나중에는 중종의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대민접촉의 장이 되었고 정조 때에는 화성건설 그리고 혈융원을
강조하고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왕의 행차 중에서 정례적이면서도 왕권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된 국왕의 모빌리티 능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